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새벽 3시입니다. 이 금원유착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금은 한동훈 검사장을 말하고 어는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지칭하는데 금원유착을 해가지고 즉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짜고 복역 중인 사기꾼을 압박해가지고 그 사기꾼이 유시민과 연루된 뭘 폭로하도록 했다. 압박을 했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 표적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선동꾼들이 MBC, 최강욱, 그리고 나중에 KBS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금원유착은 아니고 황당무계한 조작인데 금원유착이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MBC의 권언유착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 희한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였던 지금은 검사장입니다. 신성식 검사장이란 사람이 맹랑한 정보를 KBS에 제공해가지고 KBS가 거기에 또 초를 쳐가지고 왜곡 보도, 조작 보도를 해가지고 딱 걸렸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이동재 기자의 역습을 받아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어제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겁니다. 검찰은 어제 KBS의 이른바 금원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하여 오보 사건입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한 신성식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입니다. 이 허위 정보를 신성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체크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이를 허위 보도한 KBS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별로 항변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 참작했다. 뭐 이런 뜻인 듯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 이준동에 따르면은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였던 신성식 검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금원유착 사건 관련 허위 정보를 KBS 기자들에게 전달 오보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KBS 기자 A씨의 경우 신 검사장이 제보한 내용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있는데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단정적으로 조작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물적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보도 경위 및 취재 과정 등을 규명했다면서 언론 보도의 책임과 한계에 관한 판례, 법리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허위 보도 원인을 제공한 신성식 검사장과 보도 과정을 주도한 A 기자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장과 KBS 기자를 기소할 정도니까 얼마나 증거를 치밀하게 모았겠습니까? 검찰은 A씨는 기자로서 약 2주 이상 관련 취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신성식 검사 발언에 그러니까 제보죠. 신성식 검사가 제보한 것에 배치되는 취재 자료와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반론권 보장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직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의도적 허위 보도란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어서 A 기자는 사건 관련 녹취록, 즉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말합니다.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KBS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거 완전히 조작했다는 겁니다. 했다면서 신성식이 녹취록상 대화라고 언급하지 않는 총선 관련 발언마저도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 대화 내용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허위 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식 검사장이 주는 정보에다가 또 거짓말을 보탰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KBS가 입만 열면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악질적인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A씨의 보도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역할 및 지위, 허위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보도에 관여한 나머지 KBS 기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 KBS 간부들에 대해서는 보도 편집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문제의 조작 보도는 2020년 7월 8일자 KBS 뉴스 9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타격이 한동훈과 이동재 두 사람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극히 심하다는 거죠.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란 제목이었는데 이날은, 이 뉴스가 나온 날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하여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즉 KBS 조작 보도는 두 사람의 이른바 검은유착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성격의 보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KBS는 이 보도 5개월여 전인 2020년 2월 13일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부산 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취재했다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건 비슷한 30%를 100%를 한 것이 아니라 제로를 100%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치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물론 거짓말입니다. KBS는 또 총선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했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고검 집무실 녹취록 전문에는 KBS가 보도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의 당시 변호인도 KBS 취재진이 문의하니까 녹취록에 그런 대화가 없다. 무리 안 하는 게 좋다. 나중에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 민망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그것도 묵살해버렸다는 겁니다. 묵살하고 이건 뭘 믿고 이랬을까요? 뭘 믿고? 문재인 정권 믿고 이런 짓 한 것 아닙니까? KBS는 보도 다음 날에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면서 문제의 조작 보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KBS 기자 및 보도 관계자들과 허위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고 KBS 기자들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지난 연말입니다. 연말에 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고 허위 사실을 바로잡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하라는 명령도 내렸는데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되 만약 어기면은 매일 100만 원 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은 청하궁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이라는 사람에게 이 대표님 사실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협박했다고 적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이동재 기자와 이철이라는 사람 사이에 오간 편지 녹취록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차례차례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피해자였던 이동재 채널A 기자를 채널A가 동아일보 계열인 채널A는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사표 내고 나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참 의리상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루빨리 한동훈, 이동재 두 사람의 명예가 확실하게 회복되고 이런 거짓말을 한 자들은 모조리 엄중 처벌을 받는 날이 빨리 앞당겨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